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진작에 이 신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이 계획만 잡아놓고 하다가 급기야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짧게라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당권 등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당권 등기부는 맨 앞에 표제부라 해서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갑구라고 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라고 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린다면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갑구에는 여전히 종래 소유자가 그 소유권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고 또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탁 제도가 생기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이 신탁 등기를 이용해서 사기가 행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근래에는 공장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신 분이 그 사건 의뢰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방지를 해보기 위해서 짧게라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표제부라 해서 여기에 소유권에 관한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표제부가 두 개 있는데 한 동 아파트 한 동 전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표제부는 전유 부분 호실 하나에 대한 표제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갑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을구가 있는데 여기는 소유권 외의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갑구에 소유자가 있었다면, 소유자 A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돈을 빌려올 때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여전히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을구에 저당권이 있을 때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액 보증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을구에 있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자 등에 대항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를 보면 나름 깨끗합니다.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한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이라는 걸 활용을 하지 않고 신탁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여기에 횡선을 긋고 신탁 원부, 이것도 협의의 등기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중개 거래를 하든 아니면은 임차인이 아예 중개사들은 자기가 신탁을 몰랐다 이런 말 안 통합니다. 등기법에서 조금이나마 공부를 했을 거고 세부적으로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신탁에 대해서 거의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중개사를 통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준 분이 의뢰를 해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소유권 등기가 있고 여기에 A라는 사람 소유권 등기가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다라고 써놨지만 여기에 신탁이라고 써놓고 여기에 신탁 원부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신탁 원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이걸 보여줍니다. 자, 담보 목적이지 소유권 이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럴듯한 것 같아. 등기부에 기록할 때 이거는 담보권을 이렇게 해준 거다. 그래서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가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러면서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을 챙기고 거기에 중개사가 끼어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런 부동산을 봤으면은 임차인이신 분들도
이 반드시 담보신탁 계약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가지고 왔는데, 이 담보신탁 계약서에 보면은 담보 목적으로 했지만 이 계약서가 뭐 작게는 10장, 뭐 많게는 100장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뭐 글자 크기 한 7 정도, 8 정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7, 8 하면 봅니까 그거? 적어도 공적인 문서에는 글자 크기 12 이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계약서 보면 글자 5 크게 해가지고 누가 그 분양받은 사람 읽어봅니까? 제발 그런 거나 좀 하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공적인 글에 글자 크기는 12. 근데 아주 짜잘하게 해가지고 읽어보지도 못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담보신탁 계약서 안에 이렇게 신탁이 있을 때 이 종전 소유자가 위탁자가 됩니다. 이 신탁을 받은 자가 수탁자가 되는데, 실질적인 뭐 내부적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일 수 있겠지만 대외적 소유자는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탁 계약서 안에 보면은 담보 목적으로 했지만, 즉 실질적으로는 담보권이지만 위탁자가 누군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가 처분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놨습니다. 그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동의 없이 종전 소유자하고 거래를 했다면 이 수탁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보여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개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나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도 막대한 금액을 주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신탁회사 수탁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고난 없이 살고 있는 거다. 어떻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신탁 원부도 안 맞냐? 안에 보면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거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비워달라. 꼼짝없이 비워줘야 됩니다. 수탁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약에 안 비켜주면은 수탁자 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하더라도 저 수탁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게 왜 유효한가 또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민법에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 등기가 있다면은 반드시 신탁 원부를 보고 계약에 임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신탁 목적이 담보 목적인 경우도 있고 처분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목적의 신탁이라면 수탁자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목적의 신탁이라면 수탁자는 관리권 뿐이기 때문에 처분과 관련되는 것은 종전 소유자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신탁의 경우에 종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이고 수탁 받은 사람은 담보권이지만 자기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종전 소유자가 어떤 처분 행위 등의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 해놨습니다. 동의받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와 거래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줄였고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등기부를 봤을 때 신탁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중개사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은 소송 들어가면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몰랐으면 중개거래를 안 해야지요. 즉 중개거래를 하시려면 앞으로는 이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신탁 공부를 하셔서 그 시대에 맞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무사 유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